제가 이제 요즘 학부모님들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신 학부모님들이 이전 세대만 해도 막 3남매, 4남매, 그 전에는 막 5남매, 6남매, 옛날에 막 똑 싸세요 이거 아시잖아요. 6남매랑 콧물 흘리고 동생 머리 빡빡 깎여놓고 뭐 고쟁이 같은 거 입혀가지고 끌고 다녔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은 세대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제 군인분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고 막 그랬던 세대고, 펜팔 뭐 이런 거 했던 세대잖아요. 한번 이렇게 우편이 가면 바로바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정도 막 걸려. 그럼 서로를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거를 했던 세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인터넷 통신이란 게 나오고 유니테, 천리안 아시죠? 옛날에 PC통신 이렇게 오면서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진 세대인데, 이제 그 기억나세요? 라이코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네이트 이전에 라이코스, 야후 뭐 이래가지고 그 검색 엔진 있어요. 네이버처럼. 그래서 검색대회라는 것도 저희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 검색대회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래서 정보 일부만 풀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뭐 이런 거였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 엄청난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데, 챗 GPT만 써봐도 아시겠지만 챗 GPT도 본인이 생성한 정보를 본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챗 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크로스 검증을 항상 하거든요. 출처를 링크를 꼭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의 제공자로서 굳건하게 1위를 다루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나락으로 간 게 공영방송이거든요. 편성표라는 게 있어요. 맨날 그 신문에 보면 무슨 방송 몇 시에 한다 이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찾아보고 언제 방송하는,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오늘은 편성표가 뭐 일정이 밀렸습니다 이거 나오면 막 이러고, 다음날 사람들 표정은 그날 야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그날 축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그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다음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하나를 일주일을 막 기다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좀 뭐랄까요, 거칠고 둔탁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미화시켜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집에서 부업하는 엄마, 그리고 아이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학원을 이제 많이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많이 못 가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40대는 모르겠는데 한 30대 애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그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공부만이 살 길이다 막 이래가지고 너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딴 얘기했다가는 이제 기싸대기를 목 돌아갈 때까지 쳐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체벌이 완전히 금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40대 애들보다는 40대 애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거 대비,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본인의 노력을 본인의 괴로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얍삽한 게 뭐냐면 괴로운 정도로 본인의 노력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 그걸 견디는 것도 노력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약간 상담 변신 같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세대는 태어날 때 이미 인터넷이 막 발달해 있었어. 지금 40대, 50대는 원래는 타자기가 있었던 세대예요. 저희 때 왜 그런 기계도 있었어요. 컴퓨터가 막 나와가지고 윈도우 3.1 이런 거 나오고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그때 막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전용 기계가 있었어. 도트 화면에 글자가 막 쳐지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 CD폰 같은 거죠, 중간에 걸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PC통신 했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TV를 막 봐. 그때는 DMB 막 이런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거야, DMB라는 걸. 그랬던 세대에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인스타, 쇼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TV가 그렇게 지배적이었던 거야. 50대, 40대까지는 정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저는 정규 방송 자체를 안 보는데 그거를 꼭 챙겨보는, 뭐 1박 2일 뭐 이런 것도 챙겨보고 막 이런 세대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수입을 받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중독되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극적인 게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봐주시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들이 이제 저한테 수익을 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2만 명이 좀 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저 만났는데 제 채널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은 한 5배 많아요. 한 1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10만 정도 되는데 왜 부럽냐 그랬더니 제 거 이제 알고리즘 막 관련된 거 자료를 보더니 하는 말이 봐봐 그러면서 뭘 봐요? 그래서 봤더니 40, 50대 여성분들로만 89%인 거예요. 타겟팅이 딱 돼 있는 거야. 그 제가 또 하는 업종 중에 학원업도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 세대잖아요. 그리고 더 젊은 세대 분들도 본대요. 보통 여성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뭐 여러 가지가 붙긴 한데 여성분들 구매력 있는 여성분들한테 이제 갈 수 있는 뭐 피부 관련된 화장품 뭐 이런 광고들이 붙나 봐요. 아니면 아이 교육 관련된 거. 그 광고는 좀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으니까 키가 갑자기 컸다는 둥 그거 잘못 먹으면 애 설사합니다. 먹고 키 크는 거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살 빠지고 붙이면 살 빠지고 독국물이에요 어머니. 먹었는데 살 빠지면 독국물이야 어머니. 그런 광고들이 붙으니까 광고 단가가 높은 거예요. 이게 타겟팅이 돼 있는 유튜브니까.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고 알고리즘에 알아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걸 쭉쭉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을 했던 옛날에 그 TV는 이제 한물이 간 건데 문제는 이미 영향을 받았잖아. 우리가 이미 40대 50대 분들이 TV에 나오면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 말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의 말들도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의 말들도 100%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TV에서 아동 그 심리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천석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혼낼 때 혼내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두려워해도 그게 정상이다. 두려워해야 행동을 한다. 적절한 결핍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TV에 주로 나왔던 분들 중에 이제 스타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땡땡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요식업 사업을 하는 분이야.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좋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방송국에서 그걸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한두 끝도 없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조용해지잖아요, 방송이.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방적인 소통을 하던 옛날에 방송국에 영향을 받았던 학부모 세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주로 보게 된 거는 한 5, 6년 됐어,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말을 100% 진리로 믿어버려요. 어떤 상황이라도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혼내고 죄책감을 갖고 아이를 다시는 혼내면 안 되겠다. 대화로 해야 되겠다.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혼내야 될 상황에서 혼나지 않고 아니면 혼내야 될 상황만 피하기 위해서 엄마 앞에서는 제대로 행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개판을 쳐버려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심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새끼는 내가 혼낸다. 그러니까 남이 혼내면 절대 안 돼. 왜? 남이 객관적으로 봤을 리가 없어.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본단 말이야. SGR199님께서 애한테 휘둘리면서 현실 파악 못하고 특혜바라는데 조심스럽게 팩트 말하면 선생님 미혼이세요? 이러네요. 그냥 왜 안 되는지 알겠음. 애는 엄마랑 여러모로 똑같까지하고 말을 주셨어. 본인 모녀 객관화 못하고 남 탓 징징거리기만 해서 솔루션 기본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남만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전에도 이제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 그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약간 이제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원에 계속 왔어요, 애가. 근데 이제 고2 때는 굉장히 공부를 자기 딴에는 잘했대. 근데 고2 때 돼서 과탐 선행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이거 한 몇 년 됐어? 한 8년 됐어. 코로나 이전 얘기인데 애가 이제 내신이 막 그때 9등급 체제였잖아요. 막 이래버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묵묵하게 고집만 더럽게 쓰는 새끼들이 이게 세상에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시키면 해보려고 징징대는 애들 있잖아요. 안 하려고 징징대는 새끼들 말고 얘네들은 시키면 겁먹기라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라도 채우려고 해도 자기 객관화가 좀 돼 있어. 자기가 하찮은 미물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얘네들이 커져요. 나중에 정말 단단해져.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만 되면. 근데 애초부터 단단한 그냥 돌덩어리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고집 더럽게 센데 그러니까 얘가 여자애가 집에 가서 자기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새우젓밥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집에 가서 학원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수업을 안 나왔다. 근데 출석부에 기재가 돼 있어. 기재가 돼
돼 있으니까 우리는 환불해 드릴 수가 없고 4주 중에 3주 나왔어요. 절반 지나면 환불이 안 돼. 근데 엄마는 애가 한 번도 안 나왔다 한다.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봤지. 애는 안 나왔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출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애 그 테스트 성적도 문자가 나간 게 있더만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를 환불을 드릴 수가 없다 어머니.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에 대해서 보통은요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러세요. 좋게 진짜 얘기하고 우리 애가 그러네요 그러면 되는데 막 따지고 욕하고 막 엄마가 더 난리 피는 거야. 애가 집에서 난리 피고 울고불고 한다는 거야. 그게 왜 울고불고 할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저희 그 상담실 실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뭐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든 아니면 어디다 고발을 하든 하셔라. 대신에 저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왔어. 주식 전문가로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하다. 근데 내가 그 여자들 등살에 못 살겠다. 자기가 그럼 돈을 다 줄 테니까 거꾸로 거기다 입금해주면 안 되냐. 나는 그걸 못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거기 뭐 문자까지 간 게 있는데 뭐 어떻게 담당 선생님이 문자 다 보여주고 캡처까지 보내줬어요. 저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거꾸로 보내달라 그랬겠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받았다가 거짓말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게 낫지 않냐. 어차피 나한테 줬다 다시 가는 것보다 받았다가 거짓말을 해라. 전화해서 내 계좌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네요. 그러고 끌었거든요. 살다가 이런 미친 인간들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빈도가 더 심해졌어요. 중2 내신반 안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작년도부터 중1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중2가 된 애들 걔네들은 멀쩡해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중1반을 런칭했다가 2025년도에 와 진짜 나 개깜놀했어요. 진짜. 이게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보내시잖아. 그러니까 아이랑 부딪히고 산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애들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야. 어떤 어머님은 여기 댓글에 보니까 애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업 시간에 애를 혼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한테 현재 상황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랑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러고 아이랑 확인해 봤더니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런 거지. 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또 다른 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댓글에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 중에 우리 애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애들은 거짓말 겁나 잘해요. 진짜 숨 쉬듯이 해. 아주 그냥 이것들은 입만 벌리면 입벌구야 입벌구 거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망상을 가지세요. 죄책감 가지시는 건 좋아. 근데 혼낼 때는 혼내주셔야 되는데 혼내고 나면 죄책감이 오지게 오거든.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 죄책감이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이를 그만큼 아낀다는 신호예요. 심리적 신호. 나는 얘를 잘해주고 싶거든.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근데 예전에도 쥐 실험이 있어요. 쥐 유토피아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몇천 마리를 키웠더니 그 안에서 이제 서민층하고 귀족층이 나뉘는 거야. 가진 자 갖고 못 가진 자 못 갖고 가진 쥐와 못 가진 쥐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거 진짜 유명한 실험이에요. 못 가진 쥐들이 생식을 포기하고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급격하게 주는 거야. 가진 쥐가 점점 개체수가 또 줄어요. 왜 주냐? 이 이후에 의욕이 사라진 거야. 개체가 나눠졌던 그 어떤 서열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쥐 새끼들도 우월감으로 움직인대요. 결국에는 이제 쥐 전부가 멸망해버리는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만들어놔도 어쨌든 서열화는 일어나요.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강제로 우겨도 난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야. 사회현상이라는 거지. 그런 게 가능하냐. 풍요롭게 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하면 된다. 아니 저 위쪽에 있잖아. 그런 나라는 평화롭냐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인구가 주는 현상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민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면. 그러면 거기가 그 나라의 타운이 돼요. 코리아타운처럼. 그 사람들이 또 경제 효과를 일으킬 거고 세력화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총 들고 깽단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아니 제발 그렇게 막 해외에 막 물고 빨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해외 교육이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는 해줘서 맨날 이러고 뭐 경쟁이 심화됐다는 등 얘기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좀 해외에 대해서 눈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스웨덴 지금 가보면 갱단 있어요. 걔네들. 이민자 엄청 받았잖아. 그 3세대가 이제 갱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곧 그렇게 될 거고 노동시장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애 나중에 인구 부족으로 우리 애도 이제 뭐 먹고 살만 해지겠다. 일본을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 출산율 개박살 났거든요. 세금이 오지고 월세가 오지고 부동산이 또 핵심 지역은 엄청 높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일본에 가면은 뭐 직장이 넘쳐난다는데 일본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악독합니다. 그건 가보고 얘기해 보셔야 돼요.
돼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야.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지면 애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JYK4952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2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본인이 중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 목표도 세워서 저희에게 보여주겠다며 중2병 걸렸을 때 이런 개뻥을 쳐요. 당당히 얘기하는 모습에 휴대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야, 어머님 아버님한테 속아서 결혼하셨으면서 왜 또 그 자식이거든요. 우짜한 농담이니까. 학급 반장과 수행, 독서 고루고루 본인이 챙기며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잘하는 듯 했습니다. 중1 여름방학 지나고 학원 숙제를 점점 벼락치게 하며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게임에 집중해가면서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는 게 점점 심해져서 제발 부탁인데 어머니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핸드폰을 안 사주시면 돼요. 어머님들 이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주변에 다 핸드폰이 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어머니 연락하는 애 몇 명이나 있어. 솔직히 우리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연락하는 애 몇 명이나 있냐고. 어머니 핸드폰이 없어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꼭 연락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 학교에서 걷는데 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냐는 거지. 핸드폰 제어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또 아빠가 출격할 때가 됐어요. 아빠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제재를 받은 게 3-4번 반복되다 보니 3-4번이잖아요. 어머니 한두 번이 아니라. 어머니 그러면 얘가 시도한 건 수십 번이 넘어요. 그중에 어머니가 3-4번을 발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이미 중독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랬을 거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근데 애 입장에서 가만 두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도 이제 무뎌진 것 같고 겨울방학엔 학원만 잘 오가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 반복적이었습니다. 아빠도 도저히 아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휴대폰을 줄 수 없다고 며칠 전 엄포를 놨고 학원을 다 그만두고 학교 생활 자유롭게 다니며 운동하며 지내라고 해요. 아이는 왜 나는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며 엄마 아빠는 너에게 기회를 줬고 기다렸는데 너가 달라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해도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나 봐요. 남편의 완강함과 아이 사이에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학원 다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렇게 부모가 강제로 해버렸다가 원망만 더 커질까 저도 고민입니다. 우선은 어머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아까 제가 그 원비 환불 문제로 아빠 중간에 전해주신 그 주식 전문가분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그 입장인 거예요. 힘도 없고 근데 중간에 제재를 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는 엄마한테 완강하고 애하고 접촉을 안 하게끔 엄마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이거 되게 안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 학원 다 끊으세요. 어떻게 되나? 아니 끊으셔도 된다니까. 대신에 한번 끊고 나면 머리가 애가 막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계속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우리 애는 뭐 서울대 갔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걔는 천재였던 거야. 그런 애들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니잖아. 지금 중독자 새끼잖아. 이 정도면. 제가 어머니 이건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이가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면 집에서 아버님이 완강한 것보다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완강한 거랑 무서운 거랑 다른 거예요. 무섭지 않은데 완강하면요 아빠가 고집만 더럽게 센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만 그렇게 세게 나오고 애한테도 소통을 못하게 엄마가 왜냐면 애랑 싸울까봐 애랑 멀어질까봐 어떤 어머니들은 애랑 멀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멀어진다니까요. 애가 엄마 아빠랑 가까워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모님 고마운 거 아는 애들 아니면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돼야 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돈이 더럽게 많거나 얘가 그래서 얻어먹을 게 좀 있어야 돼.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대했거나 애랑 대화가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면 세상을 인지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떵떵거리고 얘기했던 걸 못 지킨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급 반장은 제가 최근에 저희 조카 학급 반장에서 밀렸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당선됐는지 알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걔가 당선돼서 걔가. 중학교는 인기 투표예요. 무슨 학급 반장 우리 때 반장을 생각하는 건데 바른 이미지 아니야. 수행, 독서, 고루고루. 제 방송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할만하니까 저런다고. 아까처럼 뭐 운동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운동 안 시켜봐서 모르죠. 운동이 돈 더 드는 거 모르죠. 제가 집이 가난하고 또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체육선수나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걔네들 장비 같은 거 집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애들 제가 장비 사인 받아가지고 미리 사놓는다고. 근데 걔네들
장비가 엄청 비싸요. 운동 전문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게 취미 활동이고 활동일 뿐이지 그게 생계 활동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교육관은 아이가 생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사회에서 제재를 할 거니까. 근데 아이가 생계를 자기가 못하잖아.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걸 못하잖아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돈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주는 돈이라도. 부모가 희생해서 그걸 지불을 하고 애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날로 처먹겠다는 거잖아. 제재를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뭐 고삐 풀린 망아지나 끼지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부모 인생 태워서 만든 돈으로 난 제재를 안 받고 내가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기회를 주고 뭘 기다리면요 애들은요 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밥 먹을 때도 기다려주잖아. 야 밥 먹어라 엄마 잠깐만. 요즘엔 잠깐만도 안 해. 한참 후에 나와. 엄마가 소리를 질러야. 어머니들 아버님들 유한 분들 있어. 아니면 아버님들 소리 지르고 화내려고 그러면 막는 분들 있고. 애가 어차피 아빠가 못 때린다는 걸 알고 아빠가 혼내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배갈이 더 커지면요 얘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아빠가 그제서 이제 너무 심하다 싶어서 혼을 내잖아요. 그 금쪽이 TV에 나오는 거 봤죠? 어차피 못 때리잖아. 어차피 못 때리잖아. 왜 뭐 이러고 있는 애. 걔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 감싸고 도는 사람 있는데 걔는 또라이인 척하는 새우 잡밥 새끼인 거예요. 걔 막 중간에 울잖아요. 예상외에 어떤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진짜 깨갱해요 걔. 아니면 진짜 미친 척하거나 일부러. 진짜 미친 애들은 약을 먹어야 돼. 사회 격리돼야 되고. 핸드폰은 마약 같은 거야. 애들한테 안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안 주는 게 맞아요. 그걸 본인들도 안 보는 게 맞고. 애 보는 앞에서는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 다 꺼놓으셔. 만약에 공부가 목적이야. 근데 나중에 할 건 다 끊어놓고 중간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섬세하게 있으라는 게 아닌데 애들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희망이라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지 5일 정도 돼서 하나씩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가끔 튀어나오시려는 험한 말들이 너무너무 속 시원해요. 제가 이 새끼 저 새끼밖에 안 알아요. 제가 예. 영어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험한 튀어나오시려는 이죠. 예. 제가 아이에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해서 벙어리 가슴 할 때 끙끙했던 것들을 대리만족하며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중1 남아인데요. 초6 때 처음 수학학원 보내다 겨울방학 커리큘럼과 숙제에 치여 진료 안 간 지 6개월 됐어요. 집에서 동강으로 동영상 강의로 선행은 2년차 거 하고 있는데 책상에 앉히기까지 그리고 동기부여를 주는 것까지가 너무 힘드네요. 수학을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도 고민하며 풀려 하는데 공부 시작 1시간은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그러네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머니 이제 고등학교 애들 중에 지금도 인터넷에 동기부여 영상 찾아보는 그런 빠가사리 같은 새끼들 있거든요. 동기부여 영상을 쳐볼 시간에 그냥 공부를 시작해. 이 새끼들아. 그냥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징징징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공부가 목적이라며. 공부가 목적이 아니면 그냥 빨대 하나 갖고 와서 엄마 아빠 등골 빼먹어. 그냥 그거를 꼭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학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집단에 넣어야 된다고. 제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 친인척한테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막 진짜 구구절절 남 자기 힘든 거 얘기하고 자기 괴로운 거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 그런 집단에 자주 가지 말라 그래. 나는 가면 또 소주 한잔 하고 오고 담배 한 대 빨고 오고. 내가 그런 집단에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서 찌끔 더 나아. 그냥 내가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좀 더 우월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집단에 있으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 왜 집으로 데리고 와요? 왜? 그 학원이 질린 거면 어머니가 옆에서 숙제 봐주다가 애랑 실갱하다 힘들었겠지. 어머니들이 보통 질려요. 공부가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포장한 게 너무 보이는 게 수학을 좋아한대. 수학학원 왜 안 가? 그런 집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여야 돼요. 수학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근거로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 하나 푸는 게 한 문제를 갖고 몇 시간 집에서 해도 돼요. 공부 시작하면 1시간은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그게? 그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 얘가 왜 멍하니 있는지. 동기부여를 애한테 백날 해봤자 어머니 잔소리만 어머니가 한 게 된다니까? 고등학교 애들 와가지고 선생님 저 동기부여 한 번만 되게 서희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주접 떨지 말고
못하겠으면 그냥 꺼지라고.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사회는 원래 그래요. 제가 일찍 나와봐서 아는데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그거 애한테 나중에 커서 물어보라니까 엄마 그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애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상상을 하고 있거나 검사를 받으셔야 돼. 1시간씩 멍 때리는 애들 많지 않아요. 뭐가 있는 거야 이건. 그리고 학원 숙제에 질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질리는 건데요. 걔 고등학교 가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걔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지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대학교로 가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애들도 있어요. 존재해. 걔네들 갖고 나는 억지로 시킬 생각이 없고 그런 비용이 아깝다. 안 시켜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가는 대학교를 능력이 안 되면 노력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층이 분화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너 아니라도 외국인들 대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애들이. 그 안에서 뭔가 찾고 그 안에서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어떤 말도 안 되고 지루하고 필요 없는 일을 시켰어요. 막 블로그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 뭐 이렇게 위치만 바꾸는 이런 실험을 했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잖아. 1시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재밌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줬어. A라는 집단에는 1,000원을 주고요. B라는 집단에는 2만 원을 줬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만 원을 받은 집단은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2만 원을 받은 집단은 재미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근데 1,000원을 받은 집단 있잖아요. 이 집단에서 그냥 할만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애가 질린 건지 학부모가 애를 다루는데 질린 건지 그래서 애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이가 우수하다는 거를 지금 우수하지 않다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분들이 되게 많아. 어떤 학습이든요. 뭔가를 시작할 때 제가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현실 감각이 없게 오시면 상담을 할 때 어머니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에 대한 솔루션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적이 됩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객관적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지 결정을 하시고 공부를 시킬 거면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애가 결핍이 있지만 견디는 쪽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나아가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할 게 아니라.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